네, 크립토 이슈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게임학회 유정현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크립토 전문 변호사님이신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만 오시면 제가 늘 밀립니다. 변호사님처럼 이 젊고 잘생기신 변호사님 모셔서. 근데 오늘은 조금 또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자금 세탁이 뭡니까? 이 코인 갖고 자금 세탁한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자금 세탁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돈을 빨래 세탁기에 돌리는 것도 아니고 자금 세탁이 뭡니까? 예, 일단은 뭐 뜻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자금 세탁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봤듯이 세탁이라는 말에서 좀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금 세탁 행위는 이제 불법 자금을 합법 자금으로 바꾸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금의 출처를 숨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금 세탁은 이 법률적인 용어로도 정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 특근법에서는 자금 세탁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정의를 2조 5항에서 규정하거든요. 거기서 풀어서 설명하면은 뭐 국제범죄, 뭐 뇌물, 마약, 조세회피, 기타 다양한 형법적인 범죄들에 있어서 그 수익을 취득하거나 처분, 은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번 돈을 나 범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번 돈이에요라고 그렇게 돈의 꼬리표를 바꾸는 거네요. 예, 정확합니다. 아하. 네. 여기서 처음에 예. 이 자금 세탁이라는 것도 1920년대에 미국의 알카포네라는 이런 범죄 조직이 도박이나 이게 주류 판매, 그때는 그 술 판매하는 것도 그죠, 금지돼 금주령이었으니까요.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탈세하고 합법 자금으로 바꾸는 행위에서 나온 용어고요. 미국에서는 처음에 불법 금융 거래라고 이제 규정을 하다가 자금 세탁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됐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슷한 뜻으로 이제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자금 세탁 방지법이 있죠. 예, 그 맞습니다. FIU라는 기관에서 계속 그걸 감시하고 있고, 이번에 김남국 의원도 사실은 FIU에서 이거 이상해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시작된 건데, 요즘에 자금 세탁 보면은 이제 우리 가상자산 가지고 자금 세탁으로 많이 이용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답답한 게 이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맨 마약 사고 이런 데다 던지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데,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예, 일단은 그런 사례도 많고 자금 세탁 행위가 참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범죄 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 형사 사건에서도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 코인을 이용한 범죄 자금 세탁 행위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최근 처리했던 마약 범죄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말씀 좀 해봐 주세요. 이거 마약도 문제고 세탁도 문제네. 예, 맞습니다. 일단 오늘날 마약이 트위터나 아니면 텔레그램 같은 SNS를 네.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있으실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약을 소매로 일반 사람들이 사고 파는 행위는 돈을 지불하면은 이제 마약을 판매한 사람들은 직접 안 주고 예. 빌라 배전방 같은데 이제 예. 던지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던지기, 예. 아하. 거기에 던져놓고 그 위치를 찍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마약을 거래하게 되는데요. 이때 마약을 사는 사람은 계좌이체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예, 모두 세탁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코인으로 받거든요. 어허. 근데 그 코인을 직접 전송하면은 또 그것도 트랜잭션 같은 그 걸로 증거가 걸리죠. 예. 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믹싱이나 아니면 OTC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믹싱은 뭐고 OTC는 뭡니까? 이거 어려운데. 예, 먼저 비트코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네네. 비트코인을 거래하면은 이런 트랜잭션을 통해서 네.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를 모두 알게 될 그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노출시키기 싫은 사람들이 코인을 믹싱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이 믹싱은 코인을 섞어버린다는 뜻으로 아하. 이제 여러 번 코인을 나눠서 뭐 전송하고 지갑을 여러 개 뚫어서 그 지갑별로 나눠서 이렇게 많은 다른 코인도 집어넣고 막 예, 헷갈리게 그렇습니다. 하는 거군요. 예, 그렇게 해서 코인을 섞어서 전송하면은 네. 거래자를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알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걸 믹싱이라고 하고요. OTC는 오버 더 카운터라고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장외 거래라는 뜻으로 아하, 쓰입니다. 장외 거래, 예. 예, 그래서 OTC에서도 이 코인을 직접 뭐 공개된 시장에서 이용하지 않고 예. 직접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렇죠. 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예. 코인을 사고 팔거든요. 그래서 이 OTC를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코인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거래소 뭐 업비트다 뭐 이런 데다 그 계좌를 열어서 코인을 정상적으로 이제 건전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투자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그 어두운 자금으로 쓰려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 콜드 월렛 집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막
이 코인 저 코인 막 섞어서 막 도저히 이게 어딘지 모르게 만들거나 네, 아니면 네. 그냥 저하고 변호사님하고 하면 변호사님한테 여기 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런 방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OTC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금 세탁으로 이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쵸. 그냥 뭐 거래소를 이용하지 그렇죠. 않고 소인을 사고 팔 수 뭐 있는 당근 거거든요. 당근마켓에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물건 그렇죠, 섞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특히 이런 가상자산 접근성이 어려웠던 옛날, 그러니까 뭐 영어도 안 되고 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야 네네네. 되는데 그런 게 어려웠던 사람들끼리는 되게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되게 코인 거래소도 많아졌고 그쵸. 다루는 코인도 많고 그리고 수수료도 아주 싸졌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좀 OTC를 하는 사람들은 좀 많은 경우에 자금 세탁으로 이용하는 이상하더라고요. 경우가 아주 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저하고 변호사님하고 이래서 코인을 사고 판다, 가상자산 사고 판다 그러면 그냥 어디 코인 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 왜냐면 서로 그렇죠, 그렇죠. 되고 아니면 이제 서로 사고 팔 수도 있는데 이거 사고 파는 거 약간 저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그럼 마약 그 사범들이라고 했잖아요. 마약 예, 범죄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많이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뭐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네. 어디에서 이게 사고 파는 건지를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네. 수사를 피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단순히 처음에는 뭐 이제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뭐 현금, 뭐 무통장입금을 이용하다가 코인으로 넘어갔고 그 아. 코인조차 직접 전송하지 않고 다른 네. 제3자를 통해서 이제 OTC를 이용하는 사례가 아.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나쁜 짓을 하려면 진짜 자꾸만 어두운 데로 들어간다. 음, 뭐 이런 말씀으로 지금 저는 이해가 되는데 예. 근데 저 변호사님 진짜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최근에도 그런 사건을 해보셨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제가 마약을 사고 파는 사람이 이제 잡혔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이제 범죄 수익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검찰이나 경찰이 그걸 이제 회수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그걸 압류해요? 일단은 그 물건 자체가 있으면은 네. 그거를 자체를 이제 몰수해서 네. 폐기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 뭐 이런 뭐 구매하는 사람을 예로 들게요. 구매하는 사람이 그 마약을 샀는데 자기가 다 투약을 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줘갖고 없어요. 그러면은 이 추징이라는 걸 합니다. 아하. 그래서 대검찰청 이게 예규 같은 데 보면은 네. 거기에 이제 마약이 얼마 정도의 소매가 되고 뭐 판매가 되는가 이런 표가 있거든요. 아하. 그 표에 따라서 마약을 얼마나 샀지, 뭐 예를 들어서 100g을 샀으면은 이 100g에 따른 시세를 그 사람한테 빼앗아가는 아하. 그런 추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는 그러니까 몰수나 추징 이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도 그렇게 해요? 코인을 자체를 몰수하는 과정도 뭐 불가능하진 않지만 네. 보통은 그 코인 자체도 단순히 지불수단이 코인이었을 뿐이지 네. 시세는 원화로 돼 있거든요. 아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필로폰 같은 네. 경우에는 뭐 1g당 얼마 이렇게 네. 되는데 그 가액에 상응하는 그 코인을 이제 지불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코인 자체를 뺏는 게 아니라 네. 그 원화를 뺏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네. 원화를 그 추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공급자 코인은 또 회수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하. 잡히면은 잡히면. 모두 몰수하거나 추징되게 됩니다. 나쁜 짓 하시려는 분들은 잘 들어두세요. 다 회수한답니다. 자, 그럼 자금 세탁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해줘요? 이런 사람들은? 먼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상당히 조직화되고 분업화돼 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 마약을 사는 사람, 뭐 유통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좀 소매로 이제 네. 혼자 움직였다면은 지금은 전문적으로 밀수하는 사람이 있고 네.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 같은 거를 이용할 때도 자금 세탁을 이용한 아하. 통장을 이용할 때도 그 자금 세탁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조직이 출범하게 되는 거죠. 아하. 야, 그 마약 말고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저는 테러도 이렇게 테러 자금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북한이 막 코인을 막 해킹해갖고 갖고 간다 그러다 보니까. 예, 실제로도 이 특근법에서 금지하는 것 중에 뭐 예. 공중 협박 자금, 뭐 테러 자금으로 쓰이는 것들을 다 금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통장, 대포 통장 같은 걸 예로 들면은 이 사기 사건을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에서 사기가 횡행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네네. 이것들이 조직화되면은 며칠 만에 또 몇 억의 사기 자금을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을 자기 이름으로 하면은 걸리게 되니까 예.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한테 통장을 몇백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그 통장을 빌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통장에서는 그 유통 조직이 있습니다. 대포 통장 유통 조직이 그 통장을 사기 조직에게 제공하고 사기 조직은 그 사기를 쳐서 사기 자금을 이제 모으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금 세탁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조직이 그거를 받아서 ATM 같은 걸 인출하면 또 걸리게 되니까 뭐 해외 거래소에서 카드 결제, 해외 카드를 연동해서 해외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산 다음에 그 코인을 또 OTC 업자한테 보내서 현금을 배달해주는 이런 세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와, 이거 뭐 진짜 나쁜 짓 하지 마. 아예 하지 말지.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그걸 이거 말고 또 다른 사례들은 좀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요즘에 많이 이렇게 뉴스를 장식했지만 김남국 의원의 뭐 코인 보유 이것도 결국은 자금 세탁에 이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의심들을 거거든요. 많이 하는 거죠. 예, 결국은 우리가 뭐 이렇게 돈을 벌었다, 예. 코인이 이렇게 올랐다 하면 예.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 뭐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샀다. 갖고 예. 얼마에 샀는데 이게 얼마에 올랐다 이런 과정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예. 않았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결국은 이게 뭐 뇌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불법 정치 자금으로 줬으면은 이게 결국은 다 불법 자금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도 지금 아직 의혹에 불과하지만 검찰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죄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들도 결국은 자금 세탁에 이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 그것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참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냥 내가 이거 코인 투자했어요. 그래요. 내가 잠깐 근무 시간에 잠깐 했어요. 예? 그런데 근무 시간에 하면 그냥 회사에다 심어서 쓰고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냥 잠깐 근무 시간에 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투자해서 얼만큼 벌었고 얼만큼 저기 했고 내가 사실은 돈 없다고 한 건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죠. 그러지 않으니까 의심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출처를 결국 못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우리가 집을 사도 그 세무서에서 날라오잖아요. 이 무슨 돈 갖고 이 집 사셨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몇 년 했고요. 그래서 월급을 얼마 받고요. 얼마의 예금이 있고요. 얼마를 빌렸어요. 이러면 딱 이 사람은 제대로 된 돈 갖고 집을 샀네 그러는데 김남국 의원은 왜 못 밝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가 제일 큰 조세포탈 지금 그 압수수색 영장 보면 뭐 조세포탈, 정치자금위원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떤 죄가 더 크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어떤 죄든 가장 큰데 예. 뭐 그런 걸 떠나서 예. 가장 이게 법적으로 형량이 센 거는 뇌물입니다. 뇌물. 만약 이걸 로비를 통해서 네. 이 어떤 거를 해달라 이렇게 대가성으로 받은 것이면은 네. 이거는 법에서 3천만 원만 받아도 징역이 몇 년 이상이 되거든요. 어허. 이거는 뇌물, 공무원의 뇌물은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밝혀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가성까지 증명해야 돼 있고 그걸 하려면은 이제 뇌물을 준 사람까지 이제 검거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겠지만 뇌물이 가장 셀 거고 정치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조세포탈 이거는 상대적으로 약할 건데 그 액수가 지금 워낙 크다 보니까 모두 뭐 형량이 뭐 작지 않게 들어갈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김남국 의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십며칠째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는데? 뭐 그거는 뭐 혐의가 이제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고 하는 거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의혹을 사고 의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예, 맞습니다. 라는 건데, 이 OTC 업자들이 코인을 이용해서 자금 세탁해요. 이거 좀 막을 수 없습니까? 일단은 뭐 이 OTC 자체가 이제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특근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근법에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행위를 뭐 직업으로서 하면은 그거는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감독원 이런 곳에 이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하면은 특근법의 벌칙 조항에 17조의 벌칙 조항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근데 그 처벌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특근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제가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자금 세탁이라는 것도 결국은 명확하게 보이는 피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주목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 세탁 행위 자체가 결국은 범죄 행위를 통해서 얻은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범죄 행위에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지 단순히 OTC 자체 행위를 뭐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은 그러니까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그것 자체가 아니라 범죄가 이제 밝혀지면은 그 사람들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우리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변호사님하고 아주 유익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